딱 두 개 나가면 될 것 같아. 자, 6회가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인데, 우리 그 앞에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가 13이다. 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자, 이거를 풀라고 하면 뭐 가간법을 이용하든 대입법을 이용하든 해서 요거 만족하는, 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이제 순서쌍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보통 몇 쌍이 나와? 보통 구하면 우리가 한 쌍만 나오지. 우리 5회에서 계속 했던 게 이거잖아. 한 쌍 나오잖아.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쌍의 그 해가 그러니까 나오지, 그지? 한 쌍의 해가 나오는데,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쌍의 해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른 경우가 나오는 그런 그 식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부정.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 뭐 이럴 때 쓰는 부정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딱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데, 이건 어떨 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 요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는 6. 자, 이거를 이제 풀어보래. 자, 이 두 개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해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요 밑에 보면 다 2가 이제 2의 배수가 있으니까 2로 다 나눌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럼 2로 약분을 다 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은 요 위의 식이랑 어때? 똑같이 생겼지, 그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면은 원래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같은 두 개의 식이니까 결국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맞지? 그럼 이 하나의 식, 요 식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은 몇 개야? 요거 만족하는 순서쌍은? 많지. 그걸 우리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1,2도 있을 거고 2,1도 있을 거고 0,3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무수히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똑같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아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보통 ax 플러스 by는 c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는 c'. 자, 요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x개수분의 x개수, 이거랑 y개수분의 y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까지 전부 같으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겠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도 보면 약분을 하기 전에 그냥 비율로 따져보면 2분의 1이지. 그치? 마찬가지 2분의 1이고 6분의 3이니까 다 똑같이 2분의 1이잖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같으면, x개수끼리 y개수끼리 상수항끼리의 비율이 전부 같으면,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이제 식의 형태는 같아야 돼.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 요 식은 좌변에 x, y가 있고 우변에 상수가 있지. 얘도 마찬가지 좌변에 x, y가 있고 우변에 상수가 있잖아. 이게 만약에 요런 식으로 나오면, 뭐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한 다음에 이거 분의 이거를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는 안 되지. 당연히 식의 형태를 같게 만든 후에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C'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상수항분의 상수항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이해하냐? 그치?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 방법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 해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능이라고 얘기해. 불능. 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의 형태냐면 x 플러스 y가 3이면서 2x 플러스 2y가 8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자, 이거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래. 그럼 마찬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밑에 있는 식이 전체적으로 또 2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약분을 또 할 수 있잖아. 그럼 약분하고 나서 보면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나오지. 맞아?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요식과 요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순서상 찾는 건데, 근데 지금 요식과 요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지. 그냥 봐도. 왜냐면 좌변이 x 플러스 y고 얘도 좌변이 x 플러스 y야. 근데 우변이 3이면서 여긴 또 4야. 그러니까 식은 좌변식은 똑같은데 우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둘이 더했을 때 3이 되면서 동시에 4가 되란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3이면 3이고 4면 4인데 3이면서 4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해하지? 둘이 합친 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제 식의 표현은 ax 플러스 by는 c라는 식이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요 두 개의 식에서 얘가 이제 해가 없게 나오려면 조건이 마찬가지 비율로 따질 건데 x 개수분의 x 개수랑 y 개수분의 y 개수는 같으면서, 그러니까 x, y는 같으면서 마지막 상수항분의 상수항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냐? 됐지?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면 2분의 1, 2분의 1은 같잖아. 근데 8분의 3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해가 없다.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한 쌍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다른 해가 나오는 경우가 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비율로. 이해하지? 비율이 전부 같으면 그러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것만 비율이 같고 뒤에 건 다르면 얘는 해가 없다. 됐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다 그런 식으로 풀면 돼. 이 비율 가지고 풀면 돼. x계수랑 y계수 상수항 비율 그걸로 이제 부정불능을 구분을 해주면 된다. 그 요런 표현도 있구나. 지금 보니까 요것도 있네. 보통 이제 문제를 니네가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조건을 사용하라는 얘기야. 요걸 이용해서 이제 A의 조건이든 뭐 A의 값이든 그런 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요렇게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이게 뭔 말일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X는 0, X랑 Y에다 각각 0을 다 대입하면 위에 있는 거에다 0, 0 대입하면 성립하지. 좌변, 우변 똑같잖아. 다 0이잖아. 밑에 있는 것도 어때?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0하고 0은, 그러니까 0,0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이외의 해를 갖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0,0 이외에 다른 해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요 경우밖에 없지.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한 쌍이거나 엄청 많거나 아예 없거나. 근데 0,0 이외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요 경우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요 경우로 풀란 얘기지.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7회. 7회로 넘어갈게, 바로. 자, 요건 연립방정식의 활용 쪽인데, 여기서는 사실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요 책에서 말고 다른 책에서 좀 유형 몇 개 우리 좀 예를 들어서 좀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일단 활용을 푸는 기본적인 그 패턴이 있잖아. 맞아? 처음에 먼저 미지수를 세우지.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를 x, y 두 개를 세우겠지. 맞지?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또 세우겠지.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제 그 푼 걸 가지고 조건에 맞게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지. 패턴은 항상 이거잖아. 활용 패턴은. 맞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른 책에서 한번 볼게. 몇 개만 좀 풀어보자.
하나씩 좀 풀어볼게. 유형이 되게 많더라고, 이게. 자, 하나씩 볼게. 자, 첫 번째 유형인데. 자, 얘는 합이 59인 두 자연수가 있대. 그리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가 3일 때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미지수를 먼저 세워야지. 뭘 미지수로 세울까? 큰 수. 큰 수, 작은 수, 그지? 큰 수를 뭐라고 해? X라고 할게. 작은 수는 Y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미지수는 세웠고, 그 다음 식을 세워야지. 어떻게 세우면 돼? X 플러스 Y는, 그지? 59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첫 번째 식.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야지. 그 하나는 뭘로 세우면 되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 3. 저거 어떻게 쓰면 돼? 응?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 그거 있잖아. 만약에 이제 어떤 7이라는 자연수를 2라는 자연수로 나눴다고 해봐. 그럼 몫이 얼마지? 몫은 3이지. 나머지 얼마? 1로 쓰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이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을 우리가 항상 썼었지. 초등학교 때. 맞아? 검산식 어떻게 써? 2 곱하기 3 더하기 1로 쓰잖아. 그지?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 검산식을 써주면 되는 거지. x를 y로 나눴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다라는 거는 x 검산식을 써보면 x를 y로 나눴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검산식으로. 그래서 x는 결국 7y 플러스 3과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두 놈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가간법이 쉬울까? 대입법이 쉬울까? 요건 대입법이 낫겠지. x 대신에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y 값 찾고 그걸로 x 값도 찾고. 맞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다 풀진 않을게. 그냥 식만 좀 세워볼게. 식만. 어차피 여기는 식 세우는 게 관건이니까. 푸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자,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다고 한대. 이때 처음 수를 구하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일단 미지수를. 미지수. 10의 자리를. 그치? 10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그치? 1의 자리의 숫자를 y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12라고 쓰면 되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는 건 뭐야? 10y 그 다음 플러스 x지, 그지? 알고 있네, 이거. 그지? 이거는 처음 수. 처음 수는 뭔데? 10x 플러스 y겠지, 그지?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대. 그럼 어디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어느 식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18을 해주면 되지. 아니면 왼쪽에 플러스 18을 하든가.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식을 등식으로 놓을 거니까. 그치? 같다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같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마찬가지 풀어주면 되겠지. 됐지? 뭐 이런 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 이런 것도 해볼까? 자, 영진이의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의 평균이 78점이고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한대. 이때 영진이의 수학 점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미지수를 뭐로 넣어? 수학 점수. 수학 점수를 x라고 할게. 그리고 영어 점수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y는 156, 그렇지. 2분의 x 플러스 y가 78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대. 그럼 x가 y보다 6점 높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x는 y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여기다 6점을 더해주면 얘랑 같겠지. 그래서 이거 둘을 또 연립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
자, 300원짜리 볼펜과 500원짜리. 요거 좀 쉽네. 아까 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요거 한번 해볼까? 상문제 한번 해보자. 자, 미국과 일본의 국제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 요금이 각각 400원하고 600원이래. 현성이가 미국과 일본의 국제전화를 건 시간을 합하면 1시간이고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이 일본에 건 국제전화 요금의 2배일 때 국제전화 요금은 얼마인지 구하래. 그럼 미지수 어떻게 돼요? 미국 뭐? 그냥 미국이라고 해? 그치. 미국에 이제 미국이랑 통화를 한 시간. 그치? 미국 시간이라 할게, 미국 시간. 요걸 X라고 하고, 그 다음 또. 그치? 일본하고 통화한 시간을 Y라고 하면 되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X 플러스 Y는. 그치. 이거를 지금 단위는 당연히 그냥 분으로 해야지. 왜냐면 분당 요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Y가 60분이라는 얘기지. 1시간이라 했으니까. 맞지? 요거씩 하나 세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400X. 이게 미국에 전화를 X분 했을 때 나오는 요금이지. 그치? 그 다음. 600Y. 이게 이제 일본이랑 통화했을 때 나오는 요금이잖아. 그치? 일본 통화 요금. 근데 이게 지금 몇 배라고? 2배. 미국 요금이 일본 요금의 2배래. 그럼 어디다 2배를 해야 같은 거야? 일본에다가, 그치? 여기다가 2배를 해야 이 두 놈이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둘을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지. 되지?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이 5,800원이래. 그리고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버스 요금은 5,300원이래. 이때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을 구하래. 뭐라고 하면 돼? 위지수? 성인 요금. X라고 할게. 그 다음에 청소년 요금을 Y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처음 식은 어떻게 돼? 처음 식은? 2x 플러스 4y가 얼마? 그치. 5,800이라 하면 되고, 그 다음은 3x 플러스 2y가 5,300.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둘이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요것도 어렵지 않나? 그 다음 74번. 요것도 한번 볼까? 자, 어떤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15개의 슛을 성공을 하고 33득점을 했대. 이 선수가 성공한 2점 슛은 몇 개인지 구하래. 그리고 이 선수는 2점 또는 3점 슛만을 성공했다고 나왔지. 그러면 미지수 뭐라고 하면 돼? 2점 슛 X라고 할게. 2점 성공한 2점 슛의 개수 X. 그 다음에 성공한 3점 슛의 개수를 Y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지? 그렇지. X 플러스 Y는 15. 15개를 성공했다 했으니까. 그 다음 점수로 따지면 2X 플러스 3Y가 33점.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또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김포에서 부산 비행기 노선을 이용할 때 적립되는 기준 마일리지가 220마일리지래. 일반석에 탑승하면 기준 마일리지의 100%가 적립되고, 그러니까 기준 마일리지 220마일이 그냥 적립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1등석에 탑승하면 기준 마일리지의 150%가 적립된다고 한대. 자, 이때 상미가 김포에서 부산 비행기 노선을 15번을 이용을 했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가 3,960마일리지래. 자, 이때 상미는 일반석 또는 1등석에 탑승하였다고 할 때 1등석에 몇 번 탑승했는지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를 뭘로 세우면 돼? 일반석에 탑승한 횟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등석에 탑승한 횟수를 Y라고 하면 되지. 맞아? 여기서 우리는 이제 Y 값을 구하면 되지. 식을 세운 다음에.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식,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돼, 처음에? 그렇지. X 플러스 Y는 15번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얼마? 220이지.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일반 수역을 한 번 탑승하면 220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X번 탑승했다고 했으니까 220X의 마일리지가 쌓이겠지. 그 다음은 그렇지. 150%면 330이지. 330Y 요걸 더했을 때 총 마일리지 3960이 쌓였단 얘기지. 그래서 그래서 요 둘을 또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9번.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60살이고, 그 다음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아들 나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세우면 돼? 아버지의 나이. 아버지 나이를 X, 그 다음 아들 나이를 Y라고 할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6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대. 뭐라 쓰면 돼? 그치. X 플러스 10. 이게 아버지 나이에 10년을 더한 거지,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 아들 나이도 10년이 이제 추가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인데, 요게 10년 후에 아들 나이에 2배보다 5살이 더 많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요걸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볼까? 자, 83번. 자, 어느 산악회 전체 회원이 38명이야. 이번 산행에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해서 모두 14명이 등산을 했대. 이 산악회의 남자 회원 수를 구하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미지수를. 남자 회원 수를 X명, 여자 회원 수를 Y명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X 플러스 Y는 38, 이제 총 38명이니까. 그 다음은 2분의 1X라 쓰면 되지. 남자 중에 2분의 1이 왔잖아. 그 다음에 여자 중에는 4분의 1이 왔으니까 4분의 1 Y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몇 명 참가한 거야? 14명 참가한 거지. 요거 풀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까? 자, 둘레의 길이가 30cm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이의 2배보다 3cm 짧은 직사각형이 있대.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뭐라고 나오면 돼? 미지수를?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면 되지. 그럼 식은 처음에 어떻게 되지? 2X 플러스 2Y가 얼마? 30 둘레니까.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X가 세로의 길이 Y보다 2배, Y의 2배보다 3만큼 짧다고 이렇게. 맞지?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네.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한대. 유민이가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79점을 얻었다고 한대. 이때 유민이가 맞힌 문제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맞힌 개수 X, 그 다음 틀린 개수 Y라고 하면 되지. 그럼 처음 식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Y가 20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점수로 따지면 이제 맞추면 5점,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이니까 요게 이제 식인데 얘가 79점이 나왔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자. 계단. 자, 현영이와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대. 얼마 후에 현영이는 처음 위치보다 16계단을 올라가고 건아는 처음 위치보다 6계단 올라가 있었대.
이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하래. 비기는 경우가 없고. 그러면 식을 어떻게, 미지수 뭐라고 세우면 돼? 응? 누가? 응? 모르는겨. 뭐라고? 현영이가. 현영이 X라고요? 이긴 횟수. 그치? 현영이 이긴 횟수 X라고 해. 그 다음 또 건아가 응? 아 건아가 이긴 거? 건아가 이긴 횟수 얘 Y라고 할게. 그래 이렇게 할게.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우면 될까? 3X 마이너스 2Y 그렇지. 그치 건아가 이긴 횟수는 거꾸로 현영이가 진 횟수니까 그치? 3X 마이너스 2Y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6 그렇지. 16계단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그 현영이에 대한 그 식이고 그 다음 건아에 대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지? 3Y 그치? 3Y지. 그럼 3Y 뒤로 쓸게. 어차피 Y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지. 얘는 거꾸로 건아가 진 횟수가 현영이가 이긴 횟수일 테니까 맞지? 이렇게 했을 때 총 6계단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98번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작년에 어느 학교의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남학생이 6%가 줄고 여학생이 4% 늘어서 995명이 됐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건. 그치. 이런 거는 이제 올해 남학생, 올해 여학생을 미지수로 두게 되면 식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 여학생으로 식을 세워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세워주는 게 낫겠지. 작년 남학생은 X라고 하고, 작년 여학생을 Y라고 해봐. 여학생 수를. 그러면은 일단 식이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돼? 1000명이 돼야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남학생이 6% 줄었대. 그럼 뭐라 쓰면 돼? 100분의 94 X 플러스 100분의 104 Y. 얘가 얼마? 995명. 요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지. 맞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학생 수 찾는 거니까 Y 값을 구해야 돼. Y 값을. 근데 그냥 Y 값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답인가? 아니지. 이건 작년 여학생 수니까 올해 여학생 수는 요 앞에 100분의 104를 곱해야 되잖아. 맞지?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걸. 맞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식을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것보다는 그냥 증감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좀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증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늘어난 양이랑 줄어든 양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 게 좀 편한데, 남학생이 6% 줄었다며. 맞아? 그러면 6% 줄었다 했으니까 그 6%를 100분의 6 마이너스 100분의 6x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줄은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학생은 4% 늘었으니까 100분의 플러스 100분의 4y라고 쓸 수 있지. 이만큼이 늘은 거잖아. 그랬더니 최종적으로는 몇 명이 어떻게 됐어? 5명이 줄어든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간단하지, 식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좀 나아.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자, A, B 두 제품을 합하여 45,000원에 사서 A 제품은 원가의 20%, B 제품은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했더니 6,500원의 이익을 얻었대. 그럼 A 제품의 원가를 구하래. 그럼 뭐라고 써? 뭘 미지수로 두면 돼? A 제품의 원가. 그치? 이걸 X라고 두고. 그러면 B 제품의 원가가 Y가 되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처음 식은. X 플러스 Y는. 그치? 45,000원. 이게 원가의 합이니까. 맞지? 이렇게 쓰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지금 20%랑 10%의 이익을 각각 붙여갖고 그렇게 해서 팔았다며.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 식은 100분의 그치 120x 요게 이제 정가가 되는 거지. A 제품에. 그 다음에 100분의 110y가 B 제품의 정가지. 그치? 요게 이제 판매 금액이지. 그럼 이익이 6,500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짓을 해야 돼? 뭘 빼야 돼? 45,000원. 원가를 빼야 되잖아. 원가라는 건,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서 남은 금액이 이익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요게 6,500이다라고 해야지. 됐니? 됐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지. 됐지? 그 다음에 14번. 자, 요거 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단위가 이제 문제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 일의 강도가 있다 보니까 단위가 있어, 단위가. 뭐 몇 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을. 아니면 몇 시간 만에 일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만에 일을 끝낼 수도 있겠지. 아니,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단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른 거야. 그냥 만약에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일이니까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을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승민이가 하루가 1일이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여기다가 곱하기 승민이가 일한 시간 하루라고 하자. 하루. 여기다가 하루의 시간을 줬어. 그러면 일이 끝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민이가 이 강의실 하나를 청소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하루의 시간을 주면 이 강의실 청소를 다 하는 거잖아. 다 해서 일을 끝낼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반나절만 줬어. 하루가 아니라 딱 반나절만.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강의실의 반밖에 청소를 못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그래서 이제 하루를 줬다고 하면 그럼 일이 이제 끝난 거니까 그걸 우리가 숫자로 뭐라 그래? 1이라고 하는 거지. 1. 맞지?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 경준이랑 미나가 함께하면 4일 만에 맞출 수 있대. 그러면은 여기서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경준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해볼게. 그리고 미나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처음 식은 뭐라고 쓰면 되냐? 그렇지. 4 곱하기 X 플러스 Y지. 요게 지금 합쳐서 같이 일했으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일한 일의 양이잖아. 그치? 그리고 시간은 4일 준 거지. 그치? 그래서 곱했을 때 일이 끝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얘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에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작업해서 일이 끝났대. 뭐라 쓰면 돼? 8x 더하기 4y 그치 2y지. 2y가 얼마? 1인 거지. 일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요거 둘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되냐? 요거는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건 4x 플러스 4y는 1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밑에다가 4를 곱하면 2를 곱하면 16x 플러스 4y가 2니까 여기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고 하면 16에서 4 빼니까 12x가 될 거고 4y 없어지고 1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일단 x값이 12분의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정준이가 혼자 했을 때 며칠 걸린다는 얘기야? 12일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이게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그리고 기간을 12일을 줬을 때 일이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경준이 혼자 하면 일을 12일 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 자, 인규네 집에서 A역까지의 거리가 5km 있는데 인규는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서 A역을 향해서 시속 4k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갖고 도중에 6km로 좀 달렸대. 그렇게 해서 8시에 도착했대. 그러면은 얼마나 걸린 거야? 걸린 시간은? 1시간 걸린 거지, 1시간. 그치? 이때 이제 인규가 달려간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미지수 뭐라고 넣으면 돼? 인규가 걸은 거리. 그치? 걸은 거리. 그걸 X라고 하고. 그다음 인규가 달린 거리. 그치? 달린 거리를 Y라고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찾고 있는 게 Y지. 맞지? 그럼 처음 식을 뭐라고 쓰면 되지? X 플러스 Y는 5라고 하면 되지. 5km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쓰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지. 1시간 걸렸다고 나왔으니까. 맞지? 그럼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니까 걸어가는 속력은 4분의 그 다음 거리가 X 그 다음 달려간 속력이 6이고 달린 거리가 Y니까 6분의 Y 이게 이제 1시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되지. 그치? 자, 이게 거속시의 좀 이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놈도 한번 볼게. 자, 이것도 거속시 문제인데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하여 5km로 걸었대. 그렇게 해서 3시간이 걸렸대. 그리고 총 11km를 걸었다고 할 때 올라간 거리 구하래. 뭘 찾는 거야? 올라간 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하고 내려간 거리를 Y라고 하면 되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11, 그치? 11km 걸었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식을 쓰면 되잖아. 어떻게 쓰면 돼? 3분의 X, 그치? 이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치? 그 다음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의 Y지. 요게 이제 총 3시간 걸린다고. 맞지?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자철이와 성룡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자철이는 시속 5km, 성룡이는 3km로 걸었다고 할 때 자철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자철이가 걸은 거리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룡이가 걸은 거리 Y라고 할게. 그럼 식을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Y는 24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양끝 지점에서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갖고 이렇게도 뭐 중간에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니야?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얘가 걸은 거리와 얘가 걸은 거리의 합은 당연히 총 24km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식을 세우면 돼 또? 두 번째 식은 뭘로 세우면 돼?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뭘로 세워? 두 번째 식은 뭘로 세우면 될 것 같아? 시간으로 세우면 되지. 왜냐면 얘네들이 만났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이 걸은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치? 동시에 출발해서 만약에 15분 후에 만났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자철이가 걸은 거리도 15분이고 성룡이가 걸은 거리도 15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은 거지. 걸은 시간이. 이해하지?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라고 쓰면 돼? 5분의 X랑 3분의 Y가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연립하면 되는 거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자. 자, 형이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서 출발했어.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이때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 그럼 미지수를 뭐라 하나? 형이 보통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미지수로 놓는 편이지. 보통.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치?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 동생이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y라고 하면 되지. 맞아? 그럼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뭐 속력은 지금 정확히 나와 있고, 맞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미지수로 세웠고, 그럼 식은 뭘로 세울까? 식을 뭘로 세울까? 50x는 200. 50x는 200y.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식을 세우겠다는 얘기네. 그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형이 학교까지 걸어간 거리랑 동생이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어차피 같겠지. 그지?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거지. 근데 이제 거리가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0 곱하기 x라고 하면 되고. 맞지? 형은 속력이 50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x니까. 그 다음에 동생은 200y. 그지? 이게 이제 그 거리니까 같겠지. 이렇게. 그 다음 또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야. 또 하나 있어야지. 그 다음 식은 뭘로 세울까? x. 그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많이 걸어갔어?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걸렸어? 동생이 오래 걸렸나? 그러니까 잘 봐. 집에서 출발해서 정문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형이 먼저 출발을 했지, 그치? 그렇게 해서 쭉 걸어가다가 동생이 뒤늦게 출발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간 거야. 그리고 이 정문에서 딱 만난 거지. 맞아? 정문에서 딱 만난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형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7시에 출발했다고 해볼게. 형이 7시에 출발했어. 그러면 동생은 7시 몇 분? 24분에 출발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8시에 도착했다고 쳐볼게. 둘이 동시에. 그러면 형이 몇 분 걸어간 거야? 60분? 1시간 걸린 거지. 동생은 한 36분 걸린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걸어간 건 누구야? 더 오래 걸린 건 형이잖아, 형. 그지? 그러니까 이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형의 시간이 x. 그리고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생은 y인데, 그럼 이 시간이 같으려면 y에다가 24분을 더해줘야 같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 식을 이제 가지고 세우면 되지. 요걸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됐냐? 이해하지? 그 다음 827번. 자, 이게 이제 거속시 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런 거야.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가 있어. 이렇게. 호수가 있고, 저수지가 있어요. 자, 여기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할 거야. 동시에.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돌면, 똑같은 방향,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형이 좀 더 빠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형이 좀 더 빠르니까, 속력이 좀 더 빠르니까, 어차피 그 마지막에 나와 있네. 형이 동생보다 빠르게 뛴다고 한대.
그러면은 형이 이제 동생을 앞질러 가면서 점점 이제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차이가 점점 벌어지다가 다시 형이 이렇게 저 동생 뒤쪽에서 이렇게 와서 동생이랑 만났어. 그렇다는 얘기는 동생과 형의 그 거리의 차이가 얼마나 얘기야? 저수지 한 바퀴지. 한 바퀴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의 차이가 난 거잖아. 그치? 그걸로 식을 세울 거야, 그걸로. 근데 그게 이제 15분 걸렸다는 얘기지. 한 바퀴 차이 나는데 15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리고 이번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반대 방향, 형이 이쪽으로 가고 동생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요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이쯤에서. 맞아? 그럼 요까지 여기서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형이 걸은 거리와 동생이 걸은 거리의 합이 뭐야? 한 바퀴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돼. 이해하지? 자, 그러면은 식을, 미지수를 뭐라고 놓을까? 우리 속력 구하는 거네, 그치? 그럼 형의 속력을 뭐라고 하면 돼? X. 그 다음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할게. 됐어? 그럼 이제 식을 이제 거리로 세울 거니까 형이 달린 거리, 그러니까 형이 달린 거리는 얼마야?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속력의 그 단위가 지금은 이제 분속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분속으로 맞출게. 15분, 3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속으로 맞출게. 그러면 저 1.5km도 1500m라고 맞추는 게 맞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형이 걸린 시간, 형이 그 뛰어간 거리 얼마야? 15x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맞지? 여기에서 동생이 달려간 거리를 빼면 15y를 뺀 게 한 바퀴니까 1500이다 라고 하면 되지. 됐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어떻게 쓰면 돼, 식을?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만났을 때 한 바퀴니까 뭐라 쓰면 돼? 3분 걸렸대. 3x. 그 다음에 더하기 3y가 얼마? 150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요 배에 대한 문제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자, 이건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래.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경사가 좀 있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배가 이 경사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니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게.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한번 해보자. 올라갔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당연히 물살 때문에 그렇겠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물의 그 저항을 받을 거 아니야, 배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좀 더디겠지. 근데 거꾸로 내려오는 거는 물살을 타고 내려오니까 훨씬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도 이제 거리가 30km 했지.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요 배의 속력 X라는 거는 딱 뭐냐면 평평할 때, 그러니까 정지돼,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물이 가만히 있을 때, 물의 속력이 없을 때, 그때 위에서의 배의 속력, 이걸 X라고 한 거야. 이해하지?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은 어떻겠어? 그치? X-Y겠지.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그치? 그럼 X-Y라고 할 수 있겠지. 요게 이제 속력이고 여기다가 시간 5시간 곱한 게 거리니까 30km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내려올 때 식은 뭐라고 쓰면 돼? 그치? X 플러스 Y지. 물살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치? 여기다가 몇 시간 걸렸다고? 3시간. 그게 이제 30km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요거 둘이 그냥 풀어주면 되지. 이해하니? 그 다음에 이거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대. 자,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지나는데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13초가 걸린대.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하래. 그럼 마찬가지 기차의 속력을 뭐라고 하면 돼?
뭐 x라고 하면 되지. 미지수로. 맞지? 그 다음 y는 뭘 y라고 하면 돼? 기차의 속력을 x라고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할게. 오케이? 이렇게 세워볼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800m인 다리가 있대. 봐봐. 그러면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m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기차가 이 800m의 다리를 지나는데 23초가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차가 이제 그 다리를 지났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기차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지? 그러면 일단 다리를 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언제야? 앞에가 여기 딱 들어갔을 때지. 그지? 그리고 완전히 통과했을 때가 언제야? 지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그지? 끝부분. 기차의 끝부분이 여기 끝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때가 완전히 통과한 거지. 맞아? 그러면 결국 기차는 단순히 800m만 달린 게 아니라 얼만큼을 더 달린 거야? 그치.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 달린 거지. 요만큼까지. 그지? 맞지? 그래서 결국 기차는 이제 800 플러스 y만큼을 달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기차가 달린 거리가.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렸대. 그럼 이걸로 식을 세울 수 있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맞아? 그러면 요게 지금 거리고 시간이 23초 걸린 거고 속력이 지금 x잖아. 요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요거 식 하나 나오고. 근데 그냥 거석식가 낫겠다. 그지? 어차피 23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는, 얘가 달린 거리는 800 플러스 y인데 얘가 23x라고 쓰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지난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실제로 얘가 달린 거리는 뭐야? 실제로 달린 거리. 40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실제로 달린 거리. 400 플러스 y일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13초 걸린다 했으니까 13x라고 쓰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주면 나오겠지. 속력이. 그치? 그 다음에 농도. 자,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 이때 8% 소금물은 몇 그램 섞었는지 구하래. 그럼 8% 소금물의 그 양을,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할게. 그러면 5% 소금물의 양은 y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6% 소금물 300g 만들었대. 그럼 처음 식은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y는 300이라고 쓰면 되지. 합쳐서 300g 만들었으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식은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울게. 너네 소금의 양식은 어떻게 되지?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지. 맞아? 요걸로 식을 세울게. 그럼 첫 번째 8%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맞지? 100분의 8x. 그 다음은 이제 5% 소금의 양은 100분의 5y. 맞지? 요렇게 해서 6% 300g 만들었으니까 100분의 6 곱하기 300이라고 하면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됐냐?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하면 되겠지. 그 다음 39번.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이것도 뭐 소금물이나 뭐 비슷한 건데. 자,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대. 자,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8%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를 3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10% 소금물이 된대. 두 소금물의 농도 차를 구하래. 그럼 A 소금물의 농도를 X라고 하고, B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그러면 소금물 A를 200g을 섞은대.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 이것도 소금의 양으로 하면 되지 않나? 소금의 양으로.
그러면 A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200이잖아. 맞지? 그거에다가 100분의 소금물 B, Y, 농도 Y에다가 300g. 이렇게 섞으면은 8% 소금물, 100분의 8 곱하기 총 500g 되겠지. 200 더하기 300이니까. 맞지? 요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마찬가지. A를 300g, 100분의 X 곱하기 300. 그 다음에 100분의 B를 이제 그 200g, Y 곱하기 200 섞었대. 자, 이러면 10%, 100분의 10 곱하기 500이라고 할 수 있네. 됐어? 그래서 요거 둘이 또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A는 구리를 20%, 그 다음 아연을 30% 포함한 합금이고, B는 구리를 40%, 아연을 10% 포함한 합금이래. 자,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 200g, 그 다음 아연을 150g 얻으려면 A는 몇 g이 필요한지 구하래. 그러면 A의 양, A의 A 합금의 양, 그냥 A의 양이라고 할게. A 양. X. 그 다음에 B 양을 뭐라 그래? Y라고 하면 되지. 맞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구리를 200g 얻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A는 구리를 몇 퍼센트 포함하고 있어? 20%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A가 A의 양이 Xg 있으니까 이거의 20%니까 100분의 20이 구리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이거에다가 B가 지금 Yg이 있는데 마찬가지 얘는 40%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리를. 맞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Y의 양에서 40%의 그 구리를 뽑아내서 둘이 더했을 때 총 우리는 200g의 이제 구리를 만들고 싶은 거지. 맞아? 그 다음은 같은 방법을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나? 100분의 30x지. 아연이 30% 포함됐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B 합금 같은 경우는 아연을 10% 포함하고 있으니까 100분의 10y가 되겠지. 이렇게 녹여서 만든 아연은 150g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 둘이 또 연립하면 되겠지. 됐냐? 오케이.